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이슨 아론, 라파 샌도발, 율레스 아롤라의 압솔루트 슈퍼맨 2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아론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정확히 6년 전 매우 지루해하는 셀이 학교 보고서를 두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해 세부 사항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죠. 이는 특히 슈퍼맨 만화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챗GPT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론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기술이 크립트론, 후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가 이 기술을 통해 획일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크립톤의 계급 시스템, 즉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엘 가문 하우스 오브 이 불리는 강철의 사람들, 피퍼 업 스틸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으로 확장된 그 계급 구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학교가 전적으로 원격으로 운영된다는 아이디어도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칼싸,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종의 줌 통화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의 다른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소외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쉽게 상호작용하거나 의견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설정이죠. 모든 것이 매우 통제된 상황과 환경처럼 느껴집니다. 살슬슬의 지루함은 단순히 원격 학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똑똑해서 아무것도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의 지성을 강조한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는 슈퍼맨을 다루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슈퍼맨을 단순히 아시다시피 강한 영웅으로만 묘사하며 주로 싸우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사실 그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라는 점을 많은 작가들이 잊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립톤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아론은 이 점을 현재의 칼과 잘 대조하며 지구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칼이 더 행동 중심적인 인물이 된 과정을 보여준다. 지구에 도착하기 6년 전 슈퍼맨이 첫 번째 이슈에서 작은 광산 마을을 구하려는 시도는 피스메이커스와 레자루스 코어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레자루스 코어의 요원인 로이스 레인이 자신과 강철의 사나이를 서로 손목의 수갑으로 묶어버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솔은 칼에게 도망치라고 간청하지만 로이스가 채운 수갑이 그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억제하는 듯 보인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에이론은 칼이 수갑, 한커이스 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슈어프이드라는 단어와 혼동하면서 약간의 유머를 더한다. 이 표현이 미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쁘거나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계속 추후드라고 말하고 그 주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꽤 웃긴 장면입니다. 칼이 협조하지 않을 것을 깨달은 로이스는 테이저 건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칼에게 붙어있던 솔이 마치 신비오트처럼 칼을 떠나 수갑으로 뛰어들어 로이스와 칼의 팔을 덮고 수갑골 녹이려 시도하면서 둘을 더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슈트가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신비오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슈트라는 점에서 우리가 슈퍼맨에게서 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요소입니다. 이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로 단순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해결책이 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론이 이를 활용해 멋진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도착한 병사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솔의 행동을 로이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슈퍼맨과 로이스에게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인 슈퍼맨은 로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총알을 막아섭니다. 그 순간 그의 슈트는 다시 반응하여 태양성 먼지로 망토를 생성합니다. 슈퍼맨이 망토를 사용해 자신이나 로이스
혹은 구하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장면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정에서 슈퍼맨의 망토는 파괴되지 않거나 그의 보호 아우라에 둘러싸여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는 망토를 방패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 장면은 1930년대 플라이셔 슈퍼맨 시리즈에서 슈퍼맨이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고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설정일 겁니다. 아론이 슈퍼맨의 뿌리로 돌아가 이러한 개념을 되살리고 슈퍼맨을 위한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경우에는 망토를 방어 장치로 사용하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온 셈이죠. 한편 서울은 수갑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금속이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파괴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스스로를 복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로이스는 끊임없이 켈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며 그를 레자러스 코어에 항복시키려 합니다. 결국 켈은 그녀와 대화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이 사실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레자러스 코어레가 다가오자 켈은 망토를 이용해 로이스를 붙잡고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그를 쫓는 것은 정말 기괴한 헬리탱크입니다. 이 헬리탱크는 첫 번째 이슈에서도 등장했는데 탱크 위에 헬리콥터 로터가 달린 날아다니는 탱크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기술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날아다니는 탱크가 등장하다니 정말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런 기괴한 요소가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성 먼지로 만들어진 망토는 정말 멋진 콘셉트입니다. 망토가 거대해지면서 켈을 거의 감싸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는 마치 스폰이의 망토나 90년대 슈퍼맨 망토가 그려지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망토가 펼쳐지며 켈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번 장면은 켈이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멀리 점프를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와 그의 능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이는 슈퍼맨이 초기에 비행할 줄 몰랐던 골든에이지의 설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가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초기 만화나 파이셜 시대의 만화 영화에서 추가된 요소였으니까요. 슈퍼맨과 로이스는 피시메이커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브레이니악스의 요청으로 화학탄이 투입되지만 이는 단지 슈퍼맨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토 덕분에 슈퍼맨과 로이스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로이스는 슈퍼맨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 다시 그를 제압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켈과 로이스는 이념의 충돌로 인해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로이스는 자신과 라자루스가 정당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슈퍼맨이 너무 많은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잡아들이려는 것일 뿐 죽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이스가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라면 할 만한 모든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낯선 방문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슈트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로이스 레이니의 모습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내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납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로이스에게 라자루스가 마을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로이스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체리 눈에 지구의 모든 잘못된 점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기존의 설정이 아닌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통 정식 설정에서는 슈퍼맨이 로이스를 구하고 그 후 둘 사이에 로맨틱한 긴장이 생기는 전개를 따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켈이 로이스를 비판하는 도중 그는 실수로 자신이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버리고 이로 인해 로이스는 그의 정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행성에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등을 캐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헬리탱크 중 하나의 공격으로 중단되고 슈퍼맨은 자신이 강철의 사람들, 피플 오브 스틸이라고 부르는 마을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크립톤에서 그의 아버지와 엘 가문이 불리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슈퍼맨은 억압받는 자들의 챔피언입니다. 그는 레저러스 코퍼레이션과 피스메이커스에 의해 짓밟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이 특징이 그의 캐릭터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좋습니다. 그는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억압받는 사람들의 챔피언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켈은 헨리 탱크를 향해 자동차를 던졌고 그 탱크는 근처 마을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태양성 망토를 사용해 마을 주민들을 폭발과 불길로부터 보호하며 행동에 나섭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로이스는 슈퍼맨의 활약을 목격하며 그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는 기자 로이스 레이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모든 것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스타일로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슈트가 많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켈이 분명히 자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수록 슈트가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보호용 망토를 더 많이 생성하지만 슈트 없이도 무리 없이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구조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이스는 또한 이 슈퍼맨이 이 모든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그를 어린아이와 비교하며 그가 매우 어린 나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성숙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그가 어떤 큰 비극을 겪었음을 추측하게 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로이스는 그가 왜 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망토도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데 망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를 활용해 폭발로 부상을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냉동 숨결로 마을 주변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로이스는 첫 페이지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며 켈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자극과 응용을 원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아이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슈퍼맨이 더 이상 집이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며 그것이 그를 이렇게 길 잃은 듯 느끼게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로이스는 슈퍼맨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지만 그녀의 보고서에서는 슈퍼맨에 대해 더 많은 연구,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맨에 대한 미묘한 매력을 느끼는 듯한 대사가 나옵니다. 특히 한 멋진 패널에서는 그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죽음과 파괴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슈퍼맨에게서 버건디 와인통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며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매력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곧바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두 사람을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시키며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로이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명이나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이스가 그의 출신지에 대해 알기도 전에 서리 수갑을 풀어주고 슈퍼맨은 라자러스가 다가오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로이스는 브레이니아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악당의 묘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브레이니아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는 로이스와 대화할 때 자신이 만든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리피, 마이크로소프트 리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로이스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그녀가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달합니다. 로이스는 이 상황을 통해 레서러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며 진실을 담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로이스 레이니는 점점 진실을 찾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크립톤에서는 저울 엘과 라라가 소울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울은 사실 라라가 12살 때 디자인한 것으로 우주복과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였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아이를 위한 크기로만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됩니다. 그들은 더 큰 우주선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이 우주선을 켈에게 주어 떠나보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슈트와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80년대 전 바일네의 출생 매트릭스, 벌팅 매트릭스와 로켓 설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슈퍼맨의 기원과 역사에 일부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시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려집니다. 졸.엘은 더 많은 태양석 선수들의 어더 소울의 더 큰 버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청하려 하지만 라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광부와 레드란스의 기계공에 불과한 자신들의 말을 의회가 들을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졸.엘은 태양석을 훔쳐 더 큰 우주선을 만들어 자신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별들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로이스는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편 슈퍼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에서 구출했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헬리탱크에서 살아남은 피시메이커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물은 바로 DC 유니버스에서 피시메이커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스미스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단순히 여러 피스메이커 중 한 명, 즉 하급 병사로 등장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슈퍼맨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며 마을에 총격을 가하고 모두를 학살합니다. 그의 말로는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크리스토퍼 스미스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론이 앞으로 몇몇 이슈에서 따라가게 될 주요 피스메이커로 그를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슈퍼맨의 적대자 혹은 슈퍼맨을 상대할 주요 피스메이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아주 미묘하지만 영화 유니버스 시너지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곧 새로운 슈퍼맨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후 대 피스메이커 시리즈가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콘텐츠는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약간 연결되어 있어 이런 맥락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니버스 시너지 요소가 약간 섞여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 자신이 하는 일을 슈퍼맨의 방식과 같다고 믿는 인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평화, 사랑, 희망을 사람들에게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슈퍼맨이 늘 강조하는 진실, 정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모토를 단지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 둘을 어떻게 대립시키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압솔루트 슈퍼맨 니호는 또다시 완벽에 가까운 이슈였습니다. 아론은 이번 이슈에서 방대한 세계관을 펼쳐 보였으며 특히 슈퍼맨의 능력과 그의 멋진 새로운 망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골든에이지 슈퍼맨의 능력과 새로운 창의적인 요소들을 예를 들어 신비오트 같은 슈트와 태양석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들을 훌륭하게 결합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론이 슈퍼맨의 모든 시대에서 영감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쉘 만화에서 망토를 방패로 사용해 로이스를 보호하는 장면을 참고하거나 바이오니 시대의 탄생 매트릭스가 일시적으로 슈퍼맨의 일부처럼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슈트와 망토가 그의 우주선 이처럼 슈퍼맨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